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전체적인 정책 변화와 이제 빅데이터의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용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실명 정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정책 방향이 있고, 두 번째는 2008년도에 데이터 3법을 개정하면서 가명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개방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단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법령 개정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법 개정을 데이터 3법 개정을 하고 전자정부법을 개정해서 실명 가명 정보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의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제 데이터를 결합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공이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마이 데이터, 내 데이터의 국민들의 주권을 향상하고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마이 데이터가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런 법들이 데이터 3법과 전자정보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가명 정보의 한 기관의 정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결합하는 기사를 통해서 결합해서 병원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 공단에 있는 데이터, 통계청의 데이터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초창기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내가 간 이식 수술을 했는데 이거를 공단 데이터로 연계해서 도대체 생존율이 어떻고 건강 상태가 어떤지 추적해 보고 싶다는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못했지만 이제 데이터 3법으로 인해 갖고 그런 연구도 또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명 정보에 대해서 크게 이제 저희는 댐이라고 하는데 빅데이터 댐으로 이제 좀 구축해서 전체적인 다양한 데이터가 모아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연구자들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이데이터와 관련해서 의료 분야는 아직 마이데이터가 이제 활성화 안 됐지만 지금 금융 쪽은 이제 마이데이터 부분이 금년 초부터 상당히 활성화돼서 일단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금융 쪽에서 이제 건강 데이터에 대해서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는데 사실 의료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보다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보건의료 분야 결합 전문기관으로 크게 세 군데를 지정을 해 있습니다. 최근에 공단, 심평원, 암센터가 지정되어 있고 최근에 4월달에 사회보장정보원이 추가로 이제 지정되어 있고요. 크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결합 전문기관이 있고 또 금융 데이터는 금융위가 지정을 해야지 금융 데이터를 결합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금융 데이터는 금융위가 지정하는 기관만 결합할 수 있어서 만약에 어떤 연구자가 금융 데이터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결합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데이터를 금융위가 지정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에 줘야 됩니다. 대규모 데이터 이동이 이제 발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지금 금융위가 지정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연구는 하되 건강정보가 대규모 공단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해놓고 아마 하반기에 지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 쪽에서도 건강 데이터 결합을 상당히 요구도가 많아서 아마 지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명정보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정보법 개정으로 실명정보 활용 전송 요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행안부가 전자정보법에 관련된 제3자한테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고시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행안부의 고시에 들어가서 그 정보가 행안부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제3자한테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은 정보 주체 요구에서
이제 줄 수 있는 정보가 주로 자격과 보험료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제3자 전송을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건강 정보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제3자 전송에 현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의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서만 건강관리 목적으로만 이제 활용되는 거지 이게 다른 제3자한테 전송 안 되고 있고 이 문제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지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조건을 갖추면 사업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제3자라는 게 건강 정보를 갖고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당국은 아직 충분한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3자한테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뭐 가칭, 디지털 헬스 케어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3사 전송이 할 수 있게 그게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오늘 뭐 동아일보에서 나왔다 그 신문에서 나왔는데 사실 국민들은 의료 정보를 이 사본 이거 그렇지 않고 진료를 이용했을 때 과거 진료 내역 여러 번째 다녔을 때 그 진료 내역을 통합적으로 내 담당 의사가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료가 효율적으로 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런 누구한테 제3자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남용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이게 시민이나 환자단체 등등 전문가들하고 그런 범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아마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또 이게 이제 한꺼번에 전국으로 확대하기 어려우면 아마 구제 특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업을 좀 더 실증적으로 좀 해보고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관련돼서 이제 새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들이 뭐 알레르기 정보에서 공유해서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응급사항에 대처한다거나 뭐 커뮤니티 헬스케어에서 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런 과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실제로 국정과제에 들어온 거는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플랫폼 정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게 이제 크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나의 건강 기록 이 부분이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시스템화해서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이제 두 과제가 이제 크게 이제 금년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실제로 여러 가지 필요한 영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근에 전략을 좀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데 활용하기 참 어려운 이 데이터를 실제로 국민들 편익이 크고 연구에서도 상당히 근거를 생산해서 국민 서비스에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좀 통합해서 지금은 저희가 크게는 이제 자격 보험료 부과를 관리하는 큰 덩치가 하나 있고 건강검진 증진 또 보험급여 또 하나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좀 묶어서 통합해서 데이터가 한 개인을 중심으로 생애를 중심으로 좀 통합해서 만들고 그것이 건강보험 혜택이나 부담의 민원의 한 꾸러미로서 하나의 또 서비스가 있고 장기요양의 통합돌본에서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실제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또 마지막은 이제 질병 예방이나 건강 관리에서 개인이 매일매일 건강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게 해줄 것인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크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응급 상황일 때 필요한 정보들이 공유가 될 것이고 또 개인한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를 해서 더 이상 질병이 진행되지 않게 할 거고 또 하나는 한 번 검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위험 요인, 내가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지식과 현재 건강 상태를 연결을 해서
일종의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서 적절한 대응,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또 이러한 데이터들이 단지 마이 데이터로서 개인한테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이 모아진 것들이 연구자들, 산업계에 전달돼서 필요한 정책의 근거가 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 목표를 과학적 근거 기반의 대국민 평생 건강 관리를 하고 데이터 개방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 과제는 실명 정보 기반의 국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5가지 과제를 전략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가명 정보 기반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근거 창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략 과제 5개를 수립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과제들은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 또 일부분은 구상만 하고 있는 거를 구체화하는 사업,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서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 고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전문가 자문도 받았지만 수립한 건데,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이 전략은 픽스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갱신해서 또 더 좋은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명 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명 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이 기록들이 이용이 활성화돼서 실제로 국민들이 국민 주도의 서비스로 할 수 있게 마이 데이터 개념의 사업입니다. 공단은 생후 2개월부터 영유아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후 2개월부터 영유아 검진하고 노년의 장기요양, 여러 가지 진료 이런 것들이 생애 주기에 이제 다 이제 모일 수 있는 거를 이제 다 정리할 거고요. 그 단계별로 질병 단계별로 보면 질병의 생애 주기로 보면 예방에서 위험 요인이 있고 실제로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질환자 또 나중에 통합 돌봄이 있는 필요, 그 주기별 필요한 이제 맞춤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생애 주기에 필요한 건강 상태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게 여기서 써 있는 10가지의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서비스를 기록을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처방전 서비스를 해서 의사랑 환자랑 공유하는 거. 그다음 다른 의료기관도 공유하는 거, 그런 부분도 있고, 예방접종 통화 서비스, 마지막으로 통화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비스로 할 거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크게 인프라 측에서는 예약 서비스, 진료 정보 공유 서비스, 예측하고 모니터링 서버, 이런 서버들이 이제 인프라로 깔릴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또 DB로서 구성되어 있고, 이 DB들이 개인의 이제 마이 데이터로도 이용되고, 이 DB를 가명화하면 연구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근거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공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현재 이제 제공하는 이 수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갖고 있는 변수들 외에도 필요하면 좀 더 변수를 연구해서 필요한 변수라면 더 추가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는 거의 지금 제약, 스마트 의료기기, 그다음에 이제 조그만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이런 기업들한테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 과제 아까 5개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명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복지부가 이제 마이 헬스웨이라고 각 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여주는 나의 건강 기록 앱을 21년 2월에 이제 개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청, 공단, 심평원 데이터가 연결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기관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표준화, 각 의료기관이 준비해야 되는 API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 주는 이제 진료 내역은 아직 상병 코드는 아직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병은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상병 코드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상병 코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상병 코드는 청구 상병 코드입니다. 그 실제로 의무기로 있는 상병 코드가 아니어서 이게 2017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일치율이 외래일수록 경증 질환일수록 개인 설립 주체가 개인일수록 상병 코드 불일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 질병이 아니고 의증일 때는 이건 의증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제3자가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청구자라 의무기록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이 정비 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렇거나 안 그러면 의증을 청구해서 꼭 붙여야 된다면 이건 의증이라는 표시를 좀 해서 하는 작업이 더불어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제공하는 PHR 서비스 마이 헬스뱅크에는 건강 검진 진료 내역 또 본인이 또 연동해서 기록할 수 있는 혈압 혈당계 그다음에 여기에 근거해서 공단이 지금 질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걸릴 확률, 골다공성, 골절에 걸릴 확률 이건 학회랑 공단이 공동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통계적 예측 혹은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을 해서 이 서비스를 지금 저희 PHR에 연결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보험사나 이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있어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공하지 않고요. 국민들한테 대국민 서비스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하기 위한 5가지 과제는 기본적으로 ICT 인프라를 좀 고도화해야 됩니다. 공단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인프라가 상당히 많지만 정보 시스템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정보 시스템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대국민 서비스의 쌍방향 서비스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ICT 인프라를 좀 더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검진 예약이나 전자처방이나 진료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뼈대는 있습니다. 요양기관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다는 뼈대는 있는데 거기에 정보가 쌍방으로 수시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전 기본적인 수진자 조회 업무가 이제 기본에 이제 병원이 활용하는 그 서비스여서 좀 더 이걸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신규 서비스 ICT 인프라를 연동할 수 있는 전용 서버를 좀 구축해야 대국민 서비스 부분에는 좀 더 원활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IoT나 건강 기록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하는 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건강 이력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원클릭 조회,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원클릭을 해서 나의 정보를 시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개인이 갖고 있는 각각의 위험 요인, 상태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생애 전주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 건강관리, 그다음 사전 동의 기반의 부모님 건강관리. 부모님이 동의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진료를 받고 있고 어떤 질환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잘 관리될 수 있는지 자녀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또 대국민 자가관리 콘텐츠로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게 맞춤형으로 알고리즘으로 추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고 조금 찾아가야 되는 내용은 있지만 조금 불편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건강 인센티브, 뭐 장애인 주치, 요양병원, 지역사회, 뭐 통합돌봄,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나 노인 장기요양에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복지연구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사업과 연동해서 개인의 기록과 연동하면 복지연구나 장애인 보조국에 대해서 제대로 맞춤으로 필요할 때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연동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고민해서 지금 정보화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상당히 국민들의 삶이 많이 좀 더 체감하고 있고 필요한 서비스가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거는 국민건강 지식 베이스 구축인데요. 이거는 공단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하고 공동으로 해야 되고 또 공단이 이 서비스가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 전달하는 방법은 공단만이 아니라 기존에 서비스하는 업체들하고 공용하면서 좀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들 지금 사실은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 지식 베이스 다 갖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만들 필요가 있고요. 이 지식 베이스가 단지 지식 베이스로 조회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평생 건강 이력하고 이제 맞춰서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야지만 실제로 건강 관리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 베이스와 건강 기록 서비스를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건강 이력이 있고 그 건강 이력에서 위험 요인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걸 갖고 개인에 대해서 건강 예측을 하고 그 예측된 내용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건강 관리를 할 것인지 추천하는 알고리즘 여기까지가 이제 PHR에서 개인한테 체감하는 그런 서비스의 구현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원주 지역의 시범사로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환자 의료진 간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의료진용 건강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전자처방전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 경과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9월에 원주에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 기관은 원주 의료원이고요, 원주 세브란스 병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 기관 되고 그게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연동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응급 진료에 필요한 필수 정보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전자처방전이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스템, 그다음 입퇴원 환자의 지속 관리가 필요한 정보의 공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고령 환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환자 의료진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실증 사업이 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단에 구축된 진료 지원 플랫폼은 크게는 진료 지원 정보를 인증하는 시스템이 있고 진료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진료 지원 정보를 제공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이제 공단 내에 진료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될 예정이고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원주 기독병원 같이 준비하고 있는 전자처방전과 관련해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내면 이 처방이 개인한테 갑니다. 개인한테 가면 개인이 동의를 하면 이 처방이 공단의 전자처방전 DB 서버로 이제 이게 누적이 되고 이분이 약국에 가서 이 처방한 내용 QR을 보여주면 약국에서 스캔을 해서 그 내역을 공단의 서버에 와서 확인을 하고 조제를 하고 조제 결과를 다시 서버에 적재하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공단 서버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료 정보가 공유될 수 있게 하는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 전자처방전 시스템입니다. 여기까지 실명정보 기반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준비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명정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인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아마 그림을 보셔서 잘 아시려 보고 공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국민건강정보 DB로 만들었고 이거를 현재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그 절차는 자료를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결과를 분석하고 반출하고 이제 공단이 사후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성과 관리를 매년 이제 연도말에 이제 자료를 제공받은 연구자분께 하는데 자료 신청을 2014년부터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운영실이 이제 신설되면서 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신청이 맞춤형 연구, 이제 표본 연구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데 초창기는 표본 연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맞춤형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맞춤형 연구를 많이 신청해서 맞춤형 연구 하나하나 DB를 저희가 구축해주고 같이 의논해서 DB를 구축해주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하시면 전부 다 논문도 우수한 저널에 많이 실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매년 한 번씩 그 해에
우수 성과에 대해서 성과 공유하는 대회도 저희가 매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결합 전문 기관을 지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결합 전문 기관으로서 가맹정보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정보 결합은 절차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공단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1단계에서 8단계면 끝났는데 그 가맹정보 결합해서 반출할 때는 추가적으로 뭐 결합을 신청하고 적정성 심의를 하고 뭐 반출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추가돼 있어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이 부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금 더 단순화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을 하면 그만큼 재식별이 높기 때문에 재식별을 방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처리 기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게 기관 외로 나갔을 때에 이제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맹정보 결합을 하면서 우수 사례를 보건의료 분야 결합기관 중에 가장 많이 낸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병원하고 통계청하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많은 건수고요. 국립산림과학원하고도 이제 이 정보를 결합해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요구들이 다양합니다. 식품과 관련돼서도 하고 싶어하고 하는데 그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천만 국민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합이 공단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정보 결합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5가지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합을 많이 하려면 지금보다 ICT 인프라를 더 보강해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1166건, 시민은 한 1300여 건을 했는데 1300건 넘죠. 1500건 했는데 실제로 연구자한테 제공된 게 1166건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분석 시스템들이 조금 잘 돌아가야지 분석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DB도 최적화해서 만들어줘야 되고 또 결합과 관련해서도 ICT 환경을 별도로 지금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는 이제 결합의 요구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은 작년 1166건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분석 자서수가 164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분석 자석을 예약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분석 자석수를 한 138개를 증가해서 올 연말에는 302석으로 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걸 자석수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공단 내부에 계속 이렇게 임차료를 투자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공단 입장에서 그래서 임차료 부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고요. 또 이거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들은 이제 연구자들이 멀리 안 가고 자기 기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래서 서울대병원이나 서울대학이나 연세의료원의 신천 연세의료원 분석센터를 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하고 연세의료원 이미 개설을 했고요. 서울대병원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는 이제 거기에 공단 분석센터 지금 공단에 명동에 있는 분석센터의 일부 있는 것처럼 공단 분석센터 그 중에서 일부가 같이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운영된다면 자석 때문에 예약이 안 돼서 분석 못하는 이런 연말 되면 다 해결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가 이제 서버는 전부 원주에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전부 접속해야 되는데 계정들이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현재 845개인데 지금 300개 증설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말에 가면 1145개면 좀 분석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분석 예약하고 어려운 부분은 연말 되면 상당 부분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DB에 대해서도 조금 정교하고 여러 가지 신규 변수도 들어가고 필요한 것들은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교육용 DB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학생들 훈련시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럼 이렇게 쌓여진 데이터가 실제로 의약품, 신약, 뭐 의료기기 이런 데 활용되면 국민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제로 데이터 개방과
다른 타기관의 데이터 연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이 데이터의 가치가 더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런 걸 겪으면서 저희가 의약품과 관련된 효과 평가에 있어서 건강보 빅데이터가 활용하는 거가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돼서 실제로 질병청 시각처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사실 3상 끝나고 국민들한테 접종하기 4상이잖아요. 그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약들이 실제로 사용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게 부작용이 있더라. 그러면 한국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좀 분석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크 억제제에 대해서 저희도 공단 한국 자료 갖고 분석해 봤더니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사망률, 심혈관 위험이 높더라. 요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식약처에서 허가상 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디지털 치료제나 소프트웨어 장착된 여러 가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요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실제로 급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효과가 있는 게 입증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도 할 거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갈 것이라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건강기기와 연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정보원하고는 개인 건강기기와 연계하는 이 공단의 PH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화가 이제 돼야 돼서 이 표준 기반 마련하는 것도 유관기관을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좀 이게 상당히 자랑할 만한 건데 널리 소문은 안 나 있습니다.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 센터라고 저희가 15년부터 지정되어서 이제 데이터 국가 찬조 표준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국에 41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강검진 항목을 갖고 이 데이터 센터로 지정돼서 지금 건강검진 항목으로 할 수 있는 거를 16년도부터 계속 생산해서 거의 다 생산해서 금년도에 혈색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이거를 참조 표준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활용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 데이터 다 할 만큼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데이터 센터에 좀 졸업을 하고자 한다고 의사 표현했더니 영향력이 이렇게 큰 기관이 계속 빠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남아주기를 바래서 그러면 이 한국인 건강지수 데이터를 생산했는데 이걸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까가 이제 저희의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고 이 데이터는 일종의 가명 정보도 아니고요. 일종의 익명 정보 수준. 연령별, 성별, 지역별 에 있는 불확도를 계산해서 참조 포진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의료기기 개발하는 데 활용되고 여러 가지 활용된다 그랬는데 아직은 그렇게는 안 하고 서열 그러니까 당신이 서울의 50대 여자면 전체적으로 한국의 여성 그 또래보다 혈압이 어느 수준이다, 체중이 어느 수준이다 이런 정도 외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와 관련돼서는 현재는 활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네, 이게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가 되게 다양하고 또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대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대면 조사를 했더니 보건의료 데이터 누가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에 대해서 공단이 데이터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83%가 찬성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단이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잘 될 거라고 신뢰를 하냐 이 부분도 7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기서 공단도 표현하고 공공기관도 표현했는데 공공기관 중심으로 데이터가 통합 관리해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걸 원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에 활용됐으면 좋겠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하는데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전자처방전 등 내가 의료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고해 주는데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전자처방전 시범 사업도 이거에 힘입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다고 제안해 주셔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이데이터에 있어서 개인의 주권이 개인이 의사결정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아진 다양한 가명 정보들이 근거 기반의 다양한 근거를 창출하는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에도 근거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이 뭐 산업을 활성화한 기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런 게 활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활성화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희가 데이터 관련된 발전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의 기반의 개인 건강 기록이 국민이 주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공단이 저장 중개센터 일종의 백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연동해서 이 백본에 연동해서 일종 백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흩어진 정보들에 대해서 인덱스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연계하고 또 필요한 정보는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제 만들어서 국민이 주도적으로 자기 정보를 공유하고 응급시, 진료시 필요한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 보호도 안전하게 하면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외부 요구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부응하고자 하고요. 보건으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순애 본부장님, 아주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강의에 대단히 큰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올리셔도 좋고요. 이 자리에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워낙에 큰 스콥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강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자면 뭐 끝도 없이 많을 건데 그래도 모시기 힘든 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기가 많지 않은 단일 보험 시스템 하에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단이라고 하면은 데이터에 관한하는 거의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왔는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고 개선이 쭉 있어 왔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자 사이드에는 PHR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환자들이 자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자기 진료, 자기 상황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시겠다 하는 그것이 한 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 의료 사이드에는 진료 지원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진료에 대한 널리지 베이스 혹은 데이터베이스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 연구에 있어서도 이 맞춤형 연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산업계, 의료기기나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도 진료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고,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이제 Patient Generated Health Data 그런 것까지도 연계하겠다 이런 말씀. 질문하러 나오셨군요. 네, 자기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네. 일산병원의 조경입니다. 신 실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데이터 결합 기간이 된 다음에 우리가 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됐어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연구가 거기서 나와서 하여간 그것까지 된 것만 해도 너무 고맙고요.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데이터를 더 보고 싶어하는 부분과 보안 부분이 굉장히 걸려 있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가기 위해서 신청했다고 보니까 거기를 보니까 금융결제원이 있고 국세청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기존에 돼 있던 데가. 그럼 이제 공단이 만약 걸로 가게 된다 그러면 국세청, 금융결제원 여기와 저는 옛날부터 의료 데이터도 금융 데이터처럼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은 했는데 막상 걸로 간다 그랬을 때는 과연 뭐가 장애가 되고 뭐가 이점이 될지 굉장한 우리한테 혜택이 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공단 입장에서는 걸로 가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금융 데이터랑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공단이 금융 데이터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 기간이 이제 금융위가 지정한 기간에 대해서 공단의 데이터가 대규모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나가면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그룹핑을 하거나 비식별화 조치를 해서 쓸모 있는 데이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결합해서 재식별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위험 부담을 우리가 안을 수 없기 때문에 장난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데이터 줄 거면 뭐하러 결합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그룹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와 결합이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내부적으로 결합을 한 다음에 내부 분석센터에서 분석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융위가 지정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하는 거고요. 국세청이나 그런 데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공단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상황을 그다음에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 질문. 네,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김동규라고 합니다. 이제 궁금한 점이라기보다는 조금 요구 부탁드리고 싶은 혹시 고려해 주실 수 있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결합 데이터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연구자들이나 이제 더 보다 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다른 부분들은 다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할 때 신청을 각자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공동 연구가 있더라도 메인 PI가 있고 이제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자 다 신청이나 어떤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조차는 개별의 PI처럼 좀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데서 뭐 일선에서는 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좀 그런 것들 고려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별도로 좀 해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데이터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이제 반출을 할 때 저희가 반출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상당한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관련된 보호, 활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지 준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책임성을 누구한테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후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들어보고 좀 그렇게 저희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최근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IRB를 신청할 때 IRB까지 첨부해서 하면 또 제공 받는 데까지 시간 걸리는데 좀 신청할 때는 IRB 첨부 안 하고 제공받을 때 IRB를 첨부하면 안 되겠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균관의대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나의 건강 기록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심평원에서 하는 처치 코드라든지 처치 뭐 이런 그 진료 상세 내역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심평원에서 투약 코드 이런 거는 또 심평원 앱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통합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심평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이 헬스웨이를 앞으로 그 이제 민간 기관이 활용을 해서 제3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되면은 그 민간 업체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정보가 있는데, 지금 발표를 들어보면 공단에서도 그와 비슷한 뭐 진로 정보 교류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직접 서비스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 민간 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뭐 어떤 그 연결, 어떤 중복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예. 처치와 진료 상세 내역을 이제 마이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이 부분은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데이터는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는 있는데 그거는 보여주지는 않고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요.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민간도 있고 공단이 그렇게 하면 조금 중복되고 민간이 하는 걸 공단이 하지 않나 그러는데, 그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인덱스 역할은 민간 사업자가 할 수 없고 마이 헬스웨이도 일종의 고속도로지 그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공단이 하는 게 인덱스 역할에서 민간이 각각의 환경이 달라서 못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마 공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데이터를 민간 사업자한테 줄 수는 없어요. 데이터 자체가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공유 부분도 뭐 공유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기관 간 환경이 완전히 달라서 그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어서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부터 공단이 일종의 인덱스 역할, 뭐 중개 역할, 그런 역할로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을 5천만 국민의 전국을 갖고 봤을 때는 그 민간 사업자도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단이 그런 기본적으로 인프라의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학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패를 전달해 드릴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패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전략본부장, 2022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범산 특별 강연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공로에 대하여 대한의료정보학회 전 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3일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 임태환.